네, 반갑습니다 여러분. 오늘 드디어 제가 처음 마이크를 구매를 해서 사용을 해보겠습니다. 그렇게 하면 이제 제가 에어컨도 틀 수 있고 운전도 하면서 여러분과 대화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영상은요, 제가 생각했을 때 왜 20대는 정치권한테 무시를 당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좀 얘기를 해보려고 해요. 왜냐하면은 제가 얼마 전에 영상을 올렸을 때 댓글에서 어떤 시청자분이 굉장히 흥미로운 댓글을 남겨주셨거든요. 민주당이었는지 국진당이었는지 모르겠지만 내가 또 이렇게 얘기하면 또 우리 또 국진당 지지를 하는 지나가는 행인들이 또 기분 나빠할까봐 얘기하겠는데, 그러면은 니들이 좀 민주당의 안 좋은 표현을 좀 적당히 만들어봐요. 니들이 만들어 놓은 워딩 꼬라지를 보라고. 뭐 더불어 만진당, 민조당, 내가 이런 거를 유튜브에서 표현을 쓸 수가 있니? 한번 물어보자고. 국진당 딱 좋잖아. 이게 뭐 짐이라는 표현이 막 그렇게 상스럽지도 않고 어디 가서 이렇게 말하기 쪽팔리지도 않아. 그냥 국진당 하면 그냥 웃기다고. 근데 내가 뭐 어디 오프라인이나 이런데 현실 세계에서 뭐 민조당, 더듬어 만진당 이러면은 내가 정상이냐고. 그러니까 지금 국진당의 문제는 얘네들은 프레임 싸움을 더럽게 못하고요. 심지어 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든 뭐 윤석열 대통령이든 뭐 뭔가 일은 할 거 아니야. 뭔가 일은 할 텐데 그게 전혀 커뮤니티나 이런 걸 통해서 퍼지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맨날 대통령이 거시기 긁는 사진이나 맨날 뭐 술 처마시는 사진 이런 것만 돌아다니고 하니까 당신들이 프레임 싸움에서 밀리는 거예요. 나처럼 정치를 별로 좋아하지 않거나 또는 대다수의 정치에 관심 없는 일반적인 중도층 사람들이나 일반적인 대다수의 서민들은 그런 돌아다니는 짤이나 사진만 보고 상황을 판단하지 과몰입을 해가지고 정치를 분석하지 않는다고. 그래서 아무튼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가지고 왜 그분이 뭐라고 나한테 댓글을 달아줬냐면은, 국진당인지 민주당인지 모르겠는데 얘네들이 20대 남자들을, 이게 아마 국회의원이 나와서 한 말인 것 같아. 20대 남자 지지율을 신경 쓰지 않는 이유가 얘네들은 이슈나 어떤 것에 따라서 금방 표가 빠지고 금방 들어온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되게 재밌죠? 일반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이게 정상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국회의원이라는 쉐키가 나와가지고 사람들이 다 보는 TV에서 그딴 발언을 일삼거나 또는 유시민이라는 그런 어떤 한때 시대의 지식인이라고 오해를 받았던 그런 식의 사회의 어떤 지식층, 지도층이라는 작자가 나와가지고 방송에서 대놓고 2030 여성 여러분 감사합니다, 이딴 식의 발언을 하는 게 지금 한국 민주주의와 한국 정치의 수준인데요. 사실은 20대 남자애들이 되게 정상적으로 잘하는 거거든요. 어떤 진영이나 어떤 그런 당론이나 어떤 그런 정치 이념의 진영 논리에 휩싸이지 않고 이슈와 아젠다를 보고 투표를 하는 거는 사실상 오히려 민주주의 관점에서 보면은, 민주주의의 목적이 뭐라고 그랬죠 여러분? 제가 항상 얘기하지만 민주주의의 목적은 정의가 아니에요. 민주주의의 목적은 견제입니다. 그리고 견제를 통한 정의 실현이 있고요. 견제를 통한 지속 가능성을 물색하는 데 있고요. 견제를 통한 완전한 부패 방지, 완전한 독재 방지에 있습니다. 아무튼 그런 차원에서 봤을 때 20대 남자애들의 투표 패턴은 난 그렇게 나쁘다고 보지 않거든. 근데 우리는 좀 이제 실용주의적인 표현으로 얘기하자면은, 그러니까 지금 아마 민주당 놈인 것 같아. 민주당 놈이 그렇게 나와가지고 그렇게 대놓고 유권자들이 다 보는 방송에서 그딴 식의 발언을 했다는 것은 사실상 얘네들이 아직 배가 처불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아직 20대의 지지율이 필요하다고 느끼지 않거나 20대 굳이 남자애들 안 데리고 가도 충분히 우리는 기득권을 유지한다 할 수 있다. 내가 얼마 전에 어떤 분을 만나가지고 내가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사업가는요 돈을 보고 따라갑니다. 이게 돈이 되나 안 되나를 보고 따라가고요. 정치는요 화폐가 돈에서 투표용지로 바뀌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일전에 표창이라고 표현을 했죠. 그리고 표퓰리즘이라는 표현을 했는데 표를 따라갑니다. 표. 그렇기 때문에 얘네들은 사업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어요. 정치인들은 사업 논리를 그대로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논리의 기준이 돈이 아니라 표인 것일 뿐이야.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이제 우리는 정치공학이라 부르기로 했죠. 제가 알기로는 정치공학이라는 뜻이 그런 뜻으로 쓰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런 정치공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20대 남자애들은 먹어서 탈라는 딱히 그렇게 야미하지 않은 그런 표밭인 거야. 그래서 20대 남자애들 말 들어줬다가 잃어버릴 그런 20대 30대 여자들의 표가 훨씬 더 두려운 겁니다, 민주당은. 왜냐하면은 20대, 솔직히 30대 20대를 묶는 것 자체도 난 굉장히 무례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정확히 얘기하면은 20대지 20대 여자애들은 무지성 지지를 하기 때문이죠. 그러면은 이 정치 지형을 어떻게 뒤집어야 될까? 그럼 20대 남자들의 문제가 뭐길래 이렇게 정치권에서 캐무시를 당하는가? 물론 20대 남자들이 정치권에서 캐무시를 당하는 건 제가 일전에도 얘기했지만 사실 많은 사람들의 오해와 예상과 다르게 20대 남성은 전체 연령, 성별, 모든 정체성을 따졌을 때 전 국민의 그런 데모그래픽, 인구 분포에서 봤을 때 가장 약자입니다. 20대 남자는 약자입니다. 여자보다 약자예요. 왜냐하면 여자는
여자는 가치를 타고난다 그랬죠. 남자는 거듭나야 되고, 20대는 하나도 거듭나지 않았고요. 20대는 사회 경험도 없고요. 20대는 부려먹기도 좋아요. 여러분이 내 말을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필요가 없는 게, 여러분이 당장 알바만 해봐도 매니저나 사장이 여자 알바나 남자 알바한테 대하는 게 다르다는 걸 느낄 거야. 남자 알바들은 노예고요. 쉽게 쓸 수 있고요. 소모시킬 수 있고요. 감정적으로 막 해도 돼. 근데 여자 알바는 그렇지 않거든. 유사시에 매니저나 사장이 어떤 데이트 상대, 썸씽 상대로 여기기 때문이거든. 예,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남자애들은. 이제 이런 식의 의문이 생길 거예요.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이제 확실히 20대 남자애들을 개무시한다는 게 증명이 됐고요. 그리고 인구 분포로 봤을 때 20대 남자들이 그 민주당을 지지하고 있는 3040 남자 숫자보다 인구수가 적을 겁니다. 그리고 20대 여자표라는 그런 무지성 고정표를 얻고 있고요. 박원순이 그난리가 나도 당선이 되잖아. 그리고 근데 대한민국은 엄밀히 말해서 양당제란 말이에요. 어떤 그런 주변 지잡 정당들이 있긴 하지만 그 지잡 정당들도 있어봤자 뭐 환경당, 뭐 여성의당, 정의당, 딱 그쪽 라인들이잖아. 삼류 패미들, 인류 패미들은 다 민주당이가 있지. 그렇기 때문에 남자들은 픽을 해야 됩니다. 픽을. 그러면은 남은 답지는 국민의 짐밖에 없어요. 그러면은 남자들은 국민의 짐에서 시작을 해야 될 수도 있어요. 20대 남자애들은. 근데 그러면은 국민의 짐도 지금 남자들을 개무시한다는 게 드러났죠.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어떻게 영향력을 넓힐 것인가를 고민을 해야 돼요. 확실한 거는 여러분이 뭔가 철회를 하고 탈당을 하고 지지 철회를 하는 거는 이 꼰대들이 무서워하지 않는다는 게 증명이 됐단 말이야. 그러면은 왜 무서워하지 않는 걸까? 여러분의 그런 지위 철회를. 일단 첫 번째는 꼰대들은 여러분 20대를 한 줌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느그 없이도 우리는 충분히 해먹을 수 있다라는 마인드가 있어요. 이게 국회의원들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이제 선출직이고 연임을 하는데, 아무튼 이 기득권에 있는 애들은 이미 충분히 어떤 기반 세력을 얻은 그런 기득권이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얘네들의 목표는 반드시 대선 승리, 이게 아니에요. 얘네들이 대선에서 패배를 했을 때 모가지가 잘리면은 그제서야 이제 얘기가 좀 달라지겠지. 특히 이번 대선 보면은 약간 좀 국진당에서 내부 총질한다는 느낌이 좀 안 들었나요? 그런 기존 전통 세력인 홍준표와 윤석열, 그리고 윤석열과 함께 신진 세력이었던 기존에 우리가 뭐 친박 비박했을 때 어떤 그런 우리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한나라당, 뭐 새누리당 이런 애들 떠올렸을 때 그런 떠올리는 애들이 아니라 다 뉴페이스들이었잖아. 그러다 보니까 얘네 입장에서는 막말로 윤석열이 대선에서 져도 아무 문제가 없었던 거예요. 예를 들면은 내가 대선에서 지면 내가 감옥을 가. 내가 대선에서 지면은 우리 당이 수사를 받거나 이제 검찰을 통해서 보복을 당해. 이러면은 목숨을 걸고 싸워야지. 근데 이번 대선에서 윤석열이 졌을 때 제일 엿대는 사람은 사실상 윤석열 마누라거든. 뭐 홍준표도 간에 기별도 안 났을 거고, 유승민도 간에 기별도 안 오고, 기존의 전통 그런 뭐 한나라당 세력이라고 또는 새누리당 세력이라고 부를 수 있는 그런 정통적인 그런 국진당에 있는 애들은 솔직히 막말로 한 번 져도 그만이거든. 윤석열을 한번 찍어내기 위해서. 그래서 윤석열이 당선되고 나서 바로 이준석을 토사구팽을 지금 하고 있잖아. 그러니까 얘네들의 목적은 대선에서 이기는 것뿐만 아니라 대선에서 이기려면 지들 뭐 홍준표든 뭐 그런 어떤 지들 페이스로 해서 이겨야 되고, 무엇보다 그냥 그 전까지 얘네들은 그냥 자기가 지역구에서 뽑히기만 하면 돼. 근데 아까도 말했지만 양당제이기 때문에 굳이 20대가 없어도 노땅들이 알아서 뽑아준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당신들을 한 줌이라고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거를 되게 순진한 방식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 얘네들은 무조건 대선에서 무조건 이기길 원한다. 얘네들은 무조건 과반을 얻길 원한다. 무조건 승리하길 원한다. 그러면 뭐 의료 민영화가 됐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지들 그 적폐끼리 북치고 장구치고 하는 것들 신나게 할 수 있겠죠. 신나게 할 수 있을 거야. 근데 그렇다고 해서 진다고 해서 큰일이 안 난다고. 여러분이 이게 중요해요. 언제 얘네들이 여러분한테 굽실거리고 살려달라 그래요? 졌을 때 큰일 나는 경우인데, 지금 얘네 입장에서는 진다고 해서 큰일이 날 필요가 나지 않는 상황이에요. 게다가 지금 총선도 아직 몇 년이 남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신들 20대 남자들은 그냥 쪼백인 거야, 쪼백. 그러면 어떻게 영향력을 끼치냐? 여러분은 그럴수록 도망치면 안 돼요. 여러분이 얘네 안 뽑아 삐지는 모드는 지금 상황에선 작동을 하지 않아요. 내가 그 이유를 설명할게요. 왜냐하면은 여러분이 애초에 얘네한테 아무런 영향력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이 얘네들한테 양분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얘네한테 텃밭이어야 되고, 여러분이 얘네한테 권력의 원천이 됐을 때 그것이 가능한 것이야. 근데 여러분은 여러분의 투표가 홍준표를 좌지우지하지도 못했고, 여러분의 투표가 그 국진당에 있는 기타 중추 세력이 되는 또는 전통 세력이 되는 또는 핵심 세력이 되는 사람들을 아직 좌지우지하지 못했어요. 감히 이준석을 파괴시켰어? 감히 우리 뭐만 했어? 우리 다 탈당할 거야? 우르르 나가버리고. 죄송한데 여러분은 아직 나갈 짬이 아니에요. 이거는 신입사원이 들어와 놓고, 신입사원이 들어와서 회사에서 일을 한 지 3달도 안 돼가지고
나가버릴 거야 하고 나가버린 거랑 똑같다고. 여러분이 한 뭐 5년 6년 이제 일을 해가지고 한참 이제 뭐 회사 일들 다 이해하고, 여러분 없으면 회사가 안 돌아갈 것 같고, 여러분이 거래처 다 파놔가지고 거래처랑 사이 좋아가지고 막말로 내가 맘만 먹으면은 내가 사업자 하나 내가지고 여기는 뭐야 오더들 내가 싹 다 쓸어갈 수 있다.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 아니잖아. 여러분은 신입사원이나 마찬가지라고. 아무것도 없는 쥐뿔도 없는 그런 하찮은 생쥐나 마찬가지라고요. 지금 20대 여러분들은 정치 지형에 있어서.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무시를 당하는 거예요, 엄밀히 얘기해서.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해야 되냐? 여러분은 그럴수록 내가 뭐 어떤 당에 들어가라 이런 식으로 여러분을 뭐 선동한 게 아니에요. 애초에 나는 내 옛날 영상 보시면 알겠지만 나는 정치에 관심을 끄느라고 얘기하는 편이지. 근데 여러분이 정말 정치에 영향을 미치고 싶다면 내가 하는 얘기예요.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되냐? 국진당 내에 20대를 기반으로 한 국회의원들이 필요로 해야 돼요. 국진당 내에 그걸로 먹고 살거나, 국진당 내에 여러분들이 홍준표가 됐든 누가 됐든 간에 특정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밀어줘야 돼요. 그러니까 기브 앤 테이크가 돼야 돼.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제 내 사람들을 키우고 내 아바타를 키우고 우리한테 의존하는 국회의원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려면 여러분이 꾸준히 해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는 이제 비즈니스도 마찬가지인데, 어쩌다 일회성으로 나랑 거래를 할 업체는 나한테 큰 영향력을 못 줘요. 근데 이 업체가 나랑 계속 거래를 할 거다, 나랑 계속 거래를 할 거고 나랑 앞으로도 쭉 할 것 같고 이 사람들 여기에 아예 뼈를 묻을 것 같은 인간이다 하면은 그때부터 관시가 생겨. 근데 일회성으로 거래할 거다 하면 관시가 안 생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은 국회의원 특정 세력이랑 관시가 이루어져야 돼요. 국회의원들도 또는 그 정치권 내에 있는 사람들도 여러분들한테 호감이 생겨야 되고, 20대라는 세력에 있어서 적어도 충분히 공을 들여가지고 20대 여러분들이 그 국회의원들한테 있어서 이 인구 분포에서, 이 데모그래픽에서 20대 남성이라는 표가 참 야미 맛있구나, 야 얘네들이 나를 이렇게 좋아해주고, 야 얘네 덕분에 우리가 굉장히 얻는 이득들이 많구나, 우리가 마치 무슨 뭐 민주당 애들이 호남 텃밭이 어쩌고 하듯이 뭐 텃밭이라 부르는 게 있잖아요. 여러분이 오히려 역으로 걔네들의 텃밭이 돼야 되는 거예요. 당장 일회성으로 윤석열 대통령이 여가 뭐 없앤다는데 왜 이렇게 안 해줘요? 뭐 그래. no. 아까도 말했지만 국진당 애들은 여러분 없이 이길 순 없더라도 여러분 없이 밥줄이 끊기진 않는다고. 뭔 얘기인지 알겠어요? 이건 마치 여러분이라는 새로운 거래처를 뚫지 않으면은 당장 회사가 망하는 게 아닌 사업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란 거래처랑 뚫지 않아도 이 사업체는 그냥 충분히 잘 먹고 잘 살아. 근데 좀만 삔또상하면은 우리 거래 안 해 하고 테이블 뒤집어 엎고 나가고, 좀만 삔또상하면은 물론 우리 레드필에서는 워커웨이를 잘하라고 얘기하죠. 여자한테 그게 효과 있다 그러고. 근데 우리 레드필에서는 또 우리 트럼프 형님의 교훈을 배웠잖아. 테이블을 발로 차고 나갈 수 있는 애들이 센 애들이다. 근데 안타깝게 지금 여러분의 지금 포지션을 보면은 지금 여러분은 테이블을 발로 차고 나갈 처지가 아니었던 거야. 한편으로는 그런 문제가 있었던 거지. 그래 마찬가지로 워커웨이도 내가 항상 얘기하지만, 여러분이 워커웨이를 여러분이 짝사랑하는 그런 여자를 유혹할 방법으로 쓴다고 생각하면 내가 큰일 난다고 그랬죠. 왜냐하면은 워커웨이는 내 프레임에 들어오지 않거나 내가 충분히 공들여서 게임을 하지 않거나 뭔가 나한테 유혹의 거리가 1도 없는, 어라우징이 일어나지 않는 여자한테 쓰면은 그냥 이따 가는 여자예요. 마찬가지야. 어떤 여자는 좀 그래도 내 인생이 사라지면은 좀 씁쓸한 여자가 있고, 어떤 여자는 뭐 네가 삐져서 가든 말든 내가 신경도 안 쓰는 여자가 있었을 거 아니야.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여러분은 좀 오랜 시간을 좀 걸쳐야 된다. 내가 이거 시즌1 마지막 영상에도 얘기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이 진정으로 그 사상을 깨부수는 거는 100년지 되게 100년까지는 아니고 내 생각에는 한 몇십 년 걸릴 것 같다라고 얘기한 이유가 그거예요. 왜냐하면은 이미 그 사상은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이미 기존 정치 지형이 탄탄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러분은 뭐가 문제냐면은 이게 Z세대의 문제기도 하고 내가 속해 있는 밀레니얼 세대의 문제기도 한데, 항상 뭔가 다 완성품이 완성이 되어 있길 바래요. 그래서 손쉽게 불과 몇 년 안에 내가 손가락 하나 까딱하고 내가 최소의 노력을 들여서 뭔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해. 아니에요. 여러분이 개무시하는 그 사상 아줌마들도 그렇게 안 했다고. 30년이 걸렸다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충분히 시간을 들여야 된다. 여러분들은 세력화가 돼야 되고, 그러면 여러분들이 뭔가 꾸준히 뭔가를 해야 된다. 뭐 그 당내에서 특정 정치인을 밀어주는 것도 좋고, 언제나 역사는 구세력과 신세력 간의 갈등이에요. 여러분이 그러면은 신진사대부처럼 신진세력을 형성하는데 힘을 줘도 되죠. 왜냐하면은 언제나 정치권 내에서는 나도 이제 좀 한번 껴보고 싶어 하는 그런 젊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하고요. 여러분들 즐거운 하루 보내시길 바라고, 여러분의 생각은 어떤지 한번 의견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